2024년 겨울 마다가스카르 연안의 심해 연구팀은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식을 바꿀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해저 3,000m에 가까운 깊이에서 발견한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음파 탐지기에 포착된 구조물들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대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공식 보고서는 이들이 완전히 자연적인 지형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주 후에 유출된 영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조직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우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수석연구원 엘레나 바스케스 박사는 자신의 예비조사 결과를 보안 서버에 올린 지 정확히 48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팀 전체는 일주일 이내에 전 세계의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연구소는 그 달이 끝나기 전에 퇴역하여 고철로 팔렸습니다. 그 잠수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와 샘플은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비밀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이 조직들은 공식적으로는 그 탐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암호화된 통신과 내부 고발자의 시대에는 비밀이 예전처럼 쉽게 묻히지 않습니다. 바스케스 박사와 그녀의 팀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수중 유적들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류 고고학이 1세기 이상 신화로 치부했던 것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레무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오케얼트 전설이나 뉴에이지 추측 속 환상의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이고 실체가 있는 초고대 문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명은 이집트 사막에서 첫 번째 피라미드가 솟아오르기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문명은 너무나 발전하여 그들의 기술은 아직도 해저에서 작동합니다. 전 세계 정부는 적어도 1947년부터 이 문명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대중의 지식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숨겨왔습니다. 유출된 영상은 통상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거대한 결정 구조물들이 해저에서 솟아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수중시대 이후에도 희미한 생체 발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무암 기반에는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고대 도구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문양이었죠. 지각 깊숙이 뻗어 있는 터널들도 있었습니다. 이 터널들은 완벽하게 원통형이며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첨단 시추 기술로 단단한 암석을 뚫은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암호화된 통신에서 이를 아카이브라고 불렀습니다. 이 건물은 축구장 10개 크기였습니다. 그들의 장비로는 재료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은 건물이 적어도 5만 년 동안 잠겨 있었다라고 시사합니다. 하지만 침식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들이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온전한 구조물 중 하나 깊은 곳에서 팀은 현대식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해군 군사 휘장이 있는 잠수 장비도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의 러시아 잠수정 부품도 있었죠. 2015년만큼 최근에 중국 연구용 드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광범위한 발굴이 필요한 방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이 장소를 방문하고 연구하며 비밀로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레무리아의 이야기는 인도양 깊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19세기 영국 도서관에 먼지 쌓인 서고에서 시작됩니다. 1864년 필립 스클레이터라는 동물학자는 수수께끼를 설명하기 위해 급진적인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큰 눈과 긴 꼬리를 가진 독특한 영장류인 여우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양쪽에 서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지역에는 어디에도 없었죠. 진화론적 증거는 그들이 공통 조상을 공유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다면
지리적 분리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클레이터는 한때 거대한 육지가 이 지역들을 연결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륙은 이후 파도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분포 패턴이 자신의 이론에 영감을 준 생물들의 이름을 따서 레무리아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시 과학계는 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대륙 이동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은 육지 개념은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판 구조론이 정립된 과학이 되면서 레무리아는 유사 과학의 쓰레기통으로 전락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현대 지질학에는 설 자리가 없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의 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공식 역사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스클레이터의 이론이 동물 분포 이상의 기반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대 문헌을 접했습니다. 이 문헌들은 영국 박물관 동료들이 제공했습니다. 그 동료들은 세기 동안 금지된 지식을 수집한 비밀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와 타밀어로 쓰인 이 문헌들은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인도양에 존재했던 쿠마리 칸담이라는 거대한 대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문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도시들을 묘사했습니다. 소리와 빛의 힘을 활용하는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낮밤 만에 육지 전체를 파도 아래로 보낸 재앙적인 사건도 기록했습니다. 영국 기득권층은 이 문헌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870년대에 실시된 지질 조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인도양의 거대한 수중 고원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원들은 한때 해수면 위에 있었다는 징후를 보였죠. 그들은 1890년대 심해 탐사로 회수된 유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19세기 야금술로는 재현 불가능한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깊이 조사하는 대신 훨씬 더 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레무리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체계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초 레무리아는 합법적인 과학적 가설에서 농담거리로 변했습니다. 마담 블라바츠키 같은 오컬트주의자들은 이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이를 뿌리 인종과 상승 마스터에 대한 신비한 헛소리로 채웠습니다. 이것은 기득권층에게 완벽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제 레무리아를 언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비주의자나 음모론자로 일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얼마나 견고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이는 무기화된 조롱의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세기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63년 일본 탐사대는 요나구니 해안에서 수중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석판의 글씨는 알려진 문자 체계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쿠마리 칸담을 묘사한 고대 타밀 문헌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1977년 해저 지도를 만들던 소련 연구원들은 완벽하게 곧은 능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능선은 마스카렌 고원을 가로질러 200km 이상 뻗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공 구조물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1998년 위성 이미지는 인도 남부 해저에서 기하학적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이 패턴들은 자연적인 지질 과정으로는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각 발견은 주류 학계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아니면 자연 지형과 우연에 대한 점점 더 필사적인 이론들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던 사람들은 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탐사들 하나하나에는 군 및 정보 요원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보고를 받았고 증거는 압수되었습니다. 후속 탐사를 위한 자금은 의문의 여지 없이 끊겼습니다. 이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레무리아가 잊혀지도록 확실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2013년 인도 타밀 나두의 한 건설 프로젝트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고층 건물 기초를 위한 굴착 작업자들이
지하 30m에서 방을 발견했습니다. 내부에서 그들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6만 년 이상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쪽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정교한 도구들이었죠. 현대 과학자들이 고급 미적분학으로 인정한 수학 방정식으로 덮인 석판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것은 청소하고 조사했을 때 작동하는 천문 계산기로 밝혀졌습니다. 20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지역 고고학 부서는 분려와 발견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당국이 48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압수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유물들이 중세 위조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건설 현장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선언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방은 콘크리트로 채워졌습니다. 이 결정에 항의했던 수석 고고학자는 자신의 직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학계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샘플들도 이미 비밀리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독립적인 야금학자들에 의해 분석되었을 때 놀라운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그 방에서 발견된 도구들은 알루미늄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합금은 1600도 섭씨를 넘는 온도에서 산업적 재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류가 1950년대까지는 보유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6만 년 동안 밀봉된 방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스리랑카 해안 어부들은 그들의 그물에서 석조 조각품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 조각품들은 400m가 넘는 깊이에 있었습니다. 이 조각품들은 복잡한 기계 장치들을 묘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정으로 음파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기에 상세한 도면도 보였습니다. 조각품을 조사한 해양 고고학자들은 확인했습니다. 조각품들은 적어도 2만 년 동안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해양 생물 성장과 침식 패턴을 기반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즉시 이 발견을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품들은 군사시설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인도양 전역에서 반복됩니다. 2018년 마다가스카르에서 동굴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벽화는 비행체화 불가능한 건축 양식의 도시들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 유물들은 4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몰디브에서는 건설 인력들이 기초 공사 중 가공된 돌과 금속 유물을 정기적으로 발견합니다. 이 유물들은 당국에 의해 신속히 압수되어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다만 제도에서는 원주민 부족들이 남쪽에 가라앉은 땅에서 온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들은 농업과 천문학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식은 부족들이 고립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 음파 탐지 기술은 더욱 충격적인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2019년 한 상업 어선의 수심 측정기가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물을 탐지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사이 해저에 있었습니다. 그 구조물은 대략 200m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일 수 없는 기하학적 정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좌표가 온라인에 공유되자 해당 지역의 위성 이미지는 의문의 여지 없이 이용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장소를 조사하려던 여러 민간 탐사대는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기밀 훈련을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의 해군 함정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석유 탐사 회사들이 실시한 음향 조사에서 나옵니다. 2014년과 2021년 사이에 여러 회사들은 인공 구조물들을 감지했습니다. 이들은 인도양 해저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음파 탐지기 운용자들은 이들을 인공 구조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유적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도시 크기의 복합 단지입니다. 이들은 정교한 도시 계획을 시사하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도로, 건물 기초, 그리고 항구 구조물로 보이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육지가 늦어도 마지막 빙하기에는 수면 위에 있어야 했을 깊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정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구조물 중 일부는 지질 조사가 수백만 년 동안 수중에 잠겨 있었어야 할 곳에 위치합니다. 수천 년이 아닌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음파 탐지기 판독이 자연적인 암석층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유출된 비공개 통신에서 석유 회사 자체 지질학자들은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판독은 인공적인 구조물의 명백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도구 자국, 공학적인 각도, 그리고 의도적인 설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질학자들은 보고서를 수정하여 해당 지층이 자연적이라고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1947년에 변했습니다. 그해 여러 정부가 동시에 인도양 아래의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지역의 해군 활동 증가는 냉전 시대의 과시와 과학 연구로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1947년 봄, 일상적인 훈련을 수행하던 영국 잠수함이 해저에서 특이한 음향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 신호들은 리듬감 있고 구조적이며 인공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기능하는 깊은 수중의 어떤 것에 의해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즉시 이 발견을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조사하기 위한 비밀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음향 신호는 첨단 기술의 명백한 흔적을 보여주는 거대한 수중 복합시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복합시설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따르면 일종의 자동화된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작동 중인 고대 시설이었습니다. 몇 달 안에 미국과 소련은 정보망을 통해 이 발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냉전의 다른 모든 측면을 특징짓는 경쟁 대신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강대국은 비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모든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그 존재를 대중에게 완전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핵 대결의 가장 긴장된 순간에도 냉전 전체에 걸쳐 유지되었습니다. 인도양 아래에서 발견된 모든 것은 지정학적 경쟁을 능가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1950년대에 기밀 해제된 중앙정보국 메모는 심하게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메모들은 딥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언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양 전역의 여러 지점에서 협력적인 잠수 작업을 포함했습니다. 유물과 샘플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흥미롭게도 문서에서 주요 시설이라고 부르는 곳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956년의 한 메모는 밀폐된 방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묘사합니다. 사용 중이던 절단 장비가 일종의 방어 반응을 촉발하여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3명의 잠수부가 보고서에 묘사된 지향성 에너지 방출에 의해 즉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접근 방식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1960년대에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 중국, 인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절대적인 비밀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회수된 유물들은 연구를 위해 참여국들 사이에 배포되었습니다.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유물 중 일부는 존재할 수 없는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식별 가능한 연료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지만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물질도 있었습니다. 실리콘 회로 대신 결정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컴퓨팅 장치도 발견되었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연구되었고 가능할 경우 역설계되었으며 대중에게는 숨겨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소련 붕괴 이후 드러난 소련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1973년에 소련 잠수정은 이전 어느 누구보다도 주요 구조물 중 하나에 더 깊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존 포드라고 묘사한 것으로 가득 찬 방들을 발견했습니다. 각각 생물학적 표본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부 표본은 분명히 인간이었지만 특이한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화된 골밀도, 현대 인간보다 거의 50% 더 큰 두개골 용량, 그리고 의도적인 공학을 시사하는 유전적 표지였습니다. 표본들은 3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어제 포드에 놓인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소련 팀이 추가 연구를 위해 포드 중 하나를 추출하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격리 시스템을 건드리자마자 시설의 모든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경보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에게 심한 혼란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주파수에서 작동했습니다. 그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후 돌아오려 했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입구는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시설 자체에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보였습니다. 구조물에 프로그래밍된 고대 보안 프로토콜이 무엇이든 여전히 활성화되어 기능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조사국들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시설에 봉인된 구역에 강제로 접근하려는 시도 대신 그들은 외부 지역을 연구하고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조사조차도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발견을 가져왔습니다. 1981년에 미국 연구원들은 별 지도처럼 보이는 것을 담고 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도는 7만 년 전의 별자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천문학이 정확하다고 확인한 행성 위치를 나타내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21세기의 우주 망원경으로만 발견한 천체들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탐사에서 유출된 문서들은 이전의 모든 발견을 하찮게 보이게 만드는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바스케스 박사의 팀은 단순히 유적만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동 중인 기술을 발견했고 정부 폐쇄가 발생하기 전에 그로부터 데이터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암호화된 채널로 유통되는 그 데이터는 레무리아 문명이 현대시대에도 우리가 아직 달성하지 못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복합시설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인 그 아카이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자 결정 기술을 사용하여 원자 수준에서 정보를 보존하는 3차원 데이터 저장 시스템입니다. 예비 분석에 따르면 이 단일 구조물의 저장 용량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디지털 저장 용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팀은 접근 포트 중 하나에 장비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회수했습니다. 회수된 데이터는 시설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했습니다. 그 작은 부분에는 평생 동안 분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독한 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레무리아인들이 지구의 전자기장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조화 공명을 사용하는 에너지 생성 시스템의 상세한 회로도였습니다. 이것들은 원시적인 발정이나 초기 발정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특정 지질 구조와 결정 배열을 정렬하여 기가와트급의 깨끗하고 무한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회로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수학적 증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명들은 최고의 물리학자들도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기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데이터에는 의료 지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레무리아인들이 우리가 이제 막 접근하기 시작하는 수준까지 유전공학을 마스터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게놈뿐만 아니라 수천 종의 게놈도 매핑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을
완벽한 정밀도로 제어하는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했습니다. 회수된 회로도에 따르면 그들의 의료시설은 유전 질환을 치료하고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환자 자신의 세포 템플릿을 사용하여 전체 장기를 재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레무리아인은 200년 이상을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교통 시스템 또한 동등하게 발전했습니다. 데이터는 어떤 기존 추진력 없이도 중력장을 조작하여 비행하는 차량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조잡한 반중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시공간의 국지적인 왜곡을 만들어 물리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수학적 틀은 아인슈타인이 인식했을 것이지만 구현할 수는 없었던 원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중력, 전자기학, 양자역학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레무리아인들이 우리의 실리콘 기반 시스템을 원시적인 계산기처럼 보이게 하는 형태의 컴퓨팅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자 얽힘을 통해 작동하는 결정 매트릭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거의 이론화할 수 없는 처리 속도와 계산 복잡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이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동시에 수백 가지의 다른 상태를 처리할 수 있는 다차원 논리로 작동했습니다. 회수된 데이터에 따르면 신발 상자 크기의 단일 레무리아 컴퓨터는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업 기술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레무리아인들은 공명 경작이라고 불렀던 것을 마스터했습니다. 특정 음파 주파수를 사용하여 식물 성장을 극적으로 가속화하고 영양 함량을 개선했습니다. 그들의 작물은 현대 농업보다 10배 더 높은 수확량을 생산했습니다. 어떤 살충제나 비료도 필요 없었으며 거의 모든 기후에서 재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식물과 세포 수준에서 공명하는 조화 주파수를 사용하여 광합성과 영양분 흡수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는 이 기술이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오한 발견은 의식 자체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레무리아인들은 사고, 전자기장, 그리고 물리적 현실 사이의 관계를 과학적인 정밀도로 매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신경 패턴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기반으로 기술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이 뇌화학의 단순한 발생적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측정하고 증폭하며 활용할 수 있는 우주의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원은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의식의 본질과 현실의 구조와의 연결성을 연구하는 의식 연구 시설이었습니다. 아카이브에서 회수된 데이터에는 역사적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레무리아인들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성 전체를 재구성할 만큼 거대한 재앙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 5만 2천 년 전 레무리아 천문학자들은 외태양계에서 이상 현상을 감지했습니다. 명왕성 정도 크기의 거대한 물체가 지구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궤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그 물체가 지구에 직접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력의 영향이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까운 통과는 지구의 지각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화산 폭발, 대규모 지진을 유발하고 가장 파괴적으로는 빠른 지각 변이를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이는 극을 이동시키고 행성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레무리아의 지도부는 준비할 시간이 약 3,000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기록 보관소와 다른 보존 시설들을 지었습니다. 미래의 문명이
자신들의 지식과 업적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지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다른 인류에게 경고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경고를 환상으로 치부했습니다. 레무리아인들은 자신들의 해안 도시로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대격변이 닥쳤을 때 낮은 지대의 문명이 가장 먼저 파괴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약 4만 9천 년 전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그 영향은 레무리아인들이 예측했던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정교한 모델이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지구 지각에 가해진 중력 스트레스는 급격한 극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자전축을 거의 30도가량 이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수백 개의 화산에서 동시다발적인 분출이 촉발되었습니다. 지각파는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척도로도 측정할 수 없는 규모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그 이동은 지구를 여러 번 휩쓰는 거대한 쓰나미 파도를 유발했습니다. 현재 인도양에 위치한 레무리아 대륙은 쓰나미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초 지각 이동 후 몇 시간 이내에 3,000m가 넘는 파도가 해안선을 강타했습니다. 대륙의 모든 저지대는 즉시 침수되었습니다. 수면 위에 남아있던 몇몇 산악 지역은 빠르게 상승하는 바다에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레무리아 대륙의 90%가 파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환경적인 여파 또한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었습니다. 화산 분출은 대기 중으로 너무 많은 화산재를 내뿜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셀시우스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전 세계의 생태계가 붕괴했습니다. 레무리아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대형 포유류 중 95% 이상이 멸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고생물학자들이 후기 플라이스토스의 멸종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주류 과학은 이를 결코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대격변에서 살아남은 몇몇 레무리아인들은 빠르게 줄어드는 섬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고도 문명을 유지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전 시설은 수중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농업 시스템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조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한 세대 안의 생존자들은 겨우 생존하는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세계가 계속 악화되는 동안 보존할 수 있는 지식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대륙으로 탈출했으며 그들의 고도 지식 파편을 가지고 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규모 집단이 현재의 인도, 이집트,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에 도달했습니다. 이 난민들은 전 세계 고대 신화에 묘사된 신비로운 문명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농업을 가르쳤던 수염을 기른 백인 신들이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문명을 가져온 7 현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천문학적 정밀도에 맞춰 기념물을 짓는 방법을 보여준 신성한 스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무리아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흩어진 수렵 채집민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하며 문명의 일부를 보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수한 지식은 불완전했고 세대가 지남에 따라 퇴화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유지할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컴퓨팅 시스템이나 에너지 생성기를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천문학 지식, 기초 수학, 그리고 건축 원리의 단순화된 버전뿐이었습니다. 수천 년 안에 이 파편들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화화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들과 전설에 대한 이야기로만 기억되었습니다. 레무리아에 대해 알게 되는 모든 연구자를 괴롭히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왜 이 비밀을 지키는가? 만약 증거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면, 기술이 우리 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왜 정부들은 그것을 숨기려 공모하는 것일까요? 유출된 문서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답은 은폐 자체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1954년 제네바에서 기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 소비에트 연방, 영국, 프랑스, 중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양학 연구의 국제협력이 의제였습니다. 진짜 의제는 레무리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했습니다.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할 것인가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비밀 유지에 만장일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시된 논리는 소름 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고도선사 문명의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현재의 세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종교기관들은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재편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역사적 서사들은 기껏해야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날조된 것으로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념적 우려보다도 실용적인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레무리아 기술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이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 경제를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자유에너지는 화석 연료 산업을 무가치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도 제조 기술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20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은 인구학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사회 시스템도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회의 참석자들은 인류가 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이득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이 암시만 한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또 무엇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레무리아인들이 그렇게 발전했다면 왜 스스로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들은 다가오는 물체의 본질에 대해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만들 만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중시설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레무리아인들이 자신들의 문명이 멸망할 것을 예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는 섬뜩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또 무엇을 준비했던 것일까요? 1954년 그 회의 이후 이 음모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산보호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고도 선사 문명의 어떠한 증거라도 식별하고 확보하고 억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 프로토콜은 놀랍도록 성공적이었습니다. 변칙적인 유물에 대한 모든 주요 발견은 학계 정보원과 정부 감시망을 통해 신속하게 식별됩니다. 해당 장소는 확보되고 증거는 압수됩니다. 관련 연구자들은 음모에 협력하거나 거부할 경우 직업적으로 파멸됩니다. 그 프로토콜은 단순한 억압을 넘어섭니다.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리도록 고안된 적극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이 있습니다. 레무리아는 의도적으로 비주류 신념과 사이비 과학과 연관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전체 주제를 터무니없게 보이게 만들도록 고안된 명백히 가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 아틀란티스와 잃어버린 대륙에 대한 신비주의적 허튼 소리, 상승 마스터들로부터의 채널링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되거나 번성하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아래 실제 증거를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술기관들은 자신들이 깨닫든 아니든 이 억압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연구 자금은 체계적으로 거부됩니다. 동료 심사 과정은 인간 발달에 확립된 타임라인에 도전하는 논문들을 거부합니다. 이는 증거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은 현상 유지를 통해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 학계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악당들의 음모가 아닙니다. 이는 그 기반을 위협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저항하도록 신중하게 구조화된 시스템입니다. 언론 또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무리아나 유사한 발견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완전히 무시되거나 괴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도됩니다. 심각한 조사 내용은 다루어지더라도 신문 20면에 묻히고 있습니다. 한편 선정적인 허튼 소리는 이것이 모두 환상이라는 서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황금 시간대에 보도됩니다. 대중은 고도선사 문명이라는 발상 자체를 비웃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는 실제 증거를 억압하는 일을 훨씬 더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음모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디지털 통신과 암호화된 네트워크 시대에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익명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정부의 감독 없이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이용 가능한 위성 기술은 과거 군사 자원이 필요했던 변칙 현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비밀의 벽은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그 균열은 해마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의 가장 폭발적인 폭로 중 하나는 레무리아 생존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음모론 내에 존재하는 공식적인 서사는 난민들이 결국 사라지거나 다른 인구에 흡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수한 지식 외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수행된 기밀 유전학 연구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레무리아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2005년 국방부가 자금을 지원한 한 연구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인 유전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인류 이동 패턴을 지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찾고 있던 것은 레무리아 보존 포드에서 회수된 샘플에서 식별된 특정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현대 인구의 약 2%가 레무리아 혈통을 나타내는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대륙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집중도는 남인도,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특정 고립된 인구 집단에서 나타납니다. 이 유전적 표지들은 독특합니다. 이 표지를 가진 사람들은 향상된 인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IQ 점수는 일반 인구보다 평균 15에서 20점 더 높습니다. 그들은 많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 증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수학과 공간 추론에 대한 비범한 재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그들은 주파수와 공명에 대한 타고난 친화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레무리아 기술의 기반이 되었던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연구 저자들은 이들을 식별하고 감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는 그 감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일부 통신에서는 더 충격적인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만약 일부 레무리아 생존자들이 자신들이 밝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고의적으로 지하로 숨어들어 지식의 파편만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기술을 보존했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 전부터 외딴 지역의 고립된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져서는 안 될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120세를 넘어 완벽한 건강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부족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남인도의 가족들은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수학적 전통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전통에는 서양 수학이 20세기에 들어서야 발견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수년간 이 공동체들을 조사해왔습니다. 이 문서들은 감시작전과 침투 시도를 보여줍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수천 년간 살아온 지역에서 전체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작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항상 국가, 안보 또는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진정한 이유는 이 공동체들이
자신들이 아는 것을 밝히는 것을 막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술적 또는 유전적 이점을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그림자 네트워크의 증거도 있습니다. 2018년에 국가안보국이 가로챈 암호화된 통신들이 있습니다. 이 통신들은 고대 유적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오래된 지식을 보존하며 정부 감시를 피하기 위해 협력하는 개인들을 드러냈습니다. 그 통신들은 분석가들이 해독할 수 없었던 코드와 참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흩어지고 단절된 생존자라는 생각과 모순되는 조직적인 수준을 시사합니다. 누군가가 이 네트워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자들조차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은 아직 어떤 정부도 발견하지 못한 온전한 레무리아 시설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발견된 수중 복합 시설들은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레무리아인들은 대격변에 대비할 30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각 변동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알았던 장소에 보존시설을 지었다면 어떨까요?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깊은 지하시설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산맥에는 고지대 시설을 건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역사보다 앞서는 고대 기념물 아래 숨겨진 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시설들이 존재한다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후손들에 의해 접근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레무리아의 발견이 가진 가장 충격적인 의미 중 하나는 그들의 기술 중 일부가 이미 역설계되어 오늘날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시간대는 의심스럽습니다. 20세기 중반의 주요 기술 발전은 서방 정부들이 수중 레무리아 시설에 접근했던 시기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947년 벨 연구소에서 발명된 트랜지스터는 전자공학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직접적으로 컴퓨터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3명의 연구원에게 발견의 공을 돌립니다. 그러나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벨 연구소가 같은 해 국방부와 기밀 계약을 맺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계약은 이국적인 재료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중시설에서 발견된 레무리아 컴퓨터 기판의 구성과 일치하는 재료였습니다. 그 시기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완벽합니다. 1970년대까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광섬유 기술은 1950년대에 회수된 레무리아 설계도에 등장합니다.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현 방식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은 국방 계약 업체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은 레무리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의료 기술은 훨씬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1970년대에 개발된 자기 공명 영상은 레무리아 의료 스캐닝 시스템과 일치하는 조화 공명 원리를 사용합니다. 1990년대에 등장한 표적 유전자 치료법은 레무리아 유전 공학 문서에 설명된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양자 컴퓨팅의 최근 발전은 레무리아 설계도가 5만 년 전에 제시한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곳은 기밀, 군사 분야입니다.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국방 계약 업체들의 보고서는 명확한 발전 계보가 없는 기술을 묘사합니다. 1980년대에 나타난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는 이전 연구 기록이 없습니다. 기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전자기장을 조작하는 추진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알려진 제조 공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재료도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개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으면 기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보안 허가를 잃게 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2010년대에 네바다의 한 국방 연구시설에서 일했던 내부 고발자로부터 나옵니다. 2023년에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공개된 그의 증언에 따르면 시설 전체에 한 동이 있었습니다. 이 동은 수중 유적지에서 회수된 유물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이 유물에는 여전히 작동하는 온전한 레무리아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장치들을 연구하여 작동 방식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간의 혁신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대적인 동등물로 개발했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는 특히 자신을 괴롭혔던 한 장치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인도양 시설 중 한 곳에서 회수된 야구공 크기의 작은 수정 구체였습니다. 특정 공명 주파수를 통해 활성화되면 안정적인 중력 이상 현상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현상은 최대 100kg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국지적이었고 제어 가능했으며 연구자들이 이해하는 모든 물리학 원리를 거슬렀습니다. 그들은 작동 방식을 이론화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5년 동안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이 장치를 완전히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최고 수준으로 기밀 분류된 전자기장 조작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 의미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만약 우리 현대 기술의 일부라도 레무리아의 발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75년간의 인류 혁신은 고대 지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발전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려져 있던 것을 재발견해 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음모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숨긴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를 훔쳐서 현재로 포장한 것입니다. 아마도 레무리아 유산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은 그들이 무엇을 달성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려 했는가일 것입니다. 기록 보관소에서 회수된 데이터는 대격변 직전의 마지막 몇 년간의 광범위한 기록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건조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경고입니다. 신중하게 보존되어 미래의 어떤 문명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들은 소름 끼칩니다. 레무리아인들은 그들의 문명을 파괴한 물체가 더 큰 패턴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2만 년이 넘는 그들의 천문 기록은 유사한 근지구 충돌이 이전에 발생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략 5만에서 6만 년마다 한 번씩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계가 이러한 거대한 물체들을 포함하는 우주 영역을 예측 가능한 주기로 통과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측에 따르면 다음 충돌은 우리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는 다음 물체가 언제 도착할지에 대한 상세한 예측이 담겨 있습니다. 계산은 외행성의 중력 영향과 태양계의 은하 궤도를 포함하여 복잡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본 현대 천문학자들이 숫자를 돌려보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음 근접 충돌은 2028년에서 2035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고대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10년 이내의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 위협을 알고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대중을 어둠 속에 두면서 이에 대비해왔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건설된 깊은 지하 군사 벙커들의 급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화성 식민지화와 외계 서식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설명됩니다. 우주기관들이 근지구 물체에 대한 감시를 극적으로 늘려온 이유도 설명됩니다. 그들은 소행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레무리아를 파괴한 것과 같은 종류의 거대한 물체를 찾고 있습니다. 레무리아 기록은 또한 그 물체의 가장 근접한 접근 이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포함합니다. 중력의 영향이 지구 지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지진 활동이 증가합니다. 대기 교란으로 인한 이상, 기후 패턴도 나타납니다. 동물 이동 및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자기장의 변화도 있습니다. 특이한 오로라와 빛 현상을 만드는 상층 대기 이상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들 각각은 지난 10년 동안 빈도와 강도가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고는 단순히 다음 대격변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레무리아인들은 미래 문명이 그들이 해낼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해저에 흩어져 있는 보존시설들은 단순히 기록 보관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재앙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사람과 지식을 모두 보호하도록 설계된 피난처입니다. 이 시설들은 레무리아 모델이 지각 변동 시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한 위치에 건설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수세기 동안 기능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거주를 위해 설계된 생명 유지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피난처가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접근은 특정 유전적 표지와 레무리아 수학 지식에 반응하는 보안 시스템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는 레무리아인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이 피난처들을 찾아 사용하도록 의도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유전적 표지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설들을 아는 정부들은 수십 년간 보안 시스템을 해독하려고 시도했지만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레무리아인들은 그들의 자물쇠를 잘 설계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경고는 대격변 이후에 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레무리아인들은 근지구 충돌이 즉각적인 파괴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는 장기적인 기후 불안정성을 촉발했습니다. 화산 겨울, 빙하기 조건, 생태계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지구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 최소 10,0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어떤 생존자라도 생존 자체가 투쟁인 혹독하고 위험한 세상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진 레무리아 난민들이 들어선 세상이었고 수천 년간 인류의 발전을 형성했습니다. 만약 또 다른 그러한 사건이 다가오고 레무리아 계산이 시사하는 것처럼 예상 시기가 그렇게 가깝다면 인류에게는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하려면 위협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레무리아의 발견을 공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 음모를 해체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아는 정부들은 자신들의 비밀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75년간 이 지식을 숨겨왔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대중에게 경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침묵 속에서 준비합니다. 인류의 아주 작은 일부를 구할 피난처를 건설하면서 나머지는 다가올 일을 맞이하게 둡니다. 레무리아에 대해 아는 연구자들 사이에는 한 가지 오랜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중 시설들이 주요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인상적이지만 레무리아 지식 보존의 핵심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전히 숨겨져 있는 어딘가에 일부 사람들이 마스터 기록 보관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것을 백업 도서관처럼 보이게 할 시설입니다. 이 이론은 기존 유적지에서 회수된 자료 분석에 기반을 둡니다. 이 정보는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식 기반이라기보다는 정리된 요약본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마치 연구 저널 대신 교과서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귀중합니다. 그러나 레무리아 과학의 최전선에 있었을 첨단 발견이나 이론적인 연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학적 증명은 우아하지만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기술 도면은 상세합니다. 그러나 개발로 이어졌을 실험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것은 그들 지식의 절대적인 정점을 보존하기보다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레무리아 문헌의 언급들은 이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중앙 저장소를 언급합니다. 가장 깊은 비밀들이 보관된 장소입니다. 이 문헌들은 대략 지혜의 심장으로 번역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여러 겹의 보안으로 보호받는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다른 시설에 사용된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보안입니다. 그 위치는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 단서들은 별의 정렬, 지질학적 표식, 그리고 수학적 좌표입니다. 연구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를 해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일부는 마스터 아카이브가 남극 대륙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레무리아를 파괴한 지각 변동 이전에 그 대륙은 매우 다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레무리아 지도는 현재 남극 빙상 아래에 있는 지역의 육지 덩어리들을 보여줍니다.
최근 남극 대륙지표 투과 레이더 조사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관련 없는 연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로 수 마일 두께의 얼음 아래 거대한 인공 구조물들이 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즉시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보고서들은 첨단 건설과 일치하는 기하학적 패턴을 묘사합니다. 남극 대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시점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딴 지역의 연구기지 확장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른 이들은 히말라야를 지목합니다. 고대 티베트 문헌들은 산속에 숨겨진 도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홍수 이전의 지식이 보존된 장소들입니다. 이 지역은 지질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무리아인들은 가장 중요한 시설을 위해 이를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히말라야 외딴 계곡 탐험대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설명 불가능한 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유물들은 여러 정부에 의해 즉시 압수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티베트의 특정 지역들을 활발히 탐사합니다. 이는 광물 탐사를 명목으로 합니다. 하지만 민간 연구에 비해 과도한 군사 보안이 항상 함께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마스터 아카이브가 이동식이라는 것입니다. 레무리아인들은 3000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인 지식 저장소를 이동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바닷속이나 심지어 우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설명 불가능한 음파 탐지 접촉에 대한 미확인 보고가 있습니다. 거대한 물체들이 수중에서 움직입니다. 그 속도는 알려진 잠수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추적이 어려운 심해, 해구에서 항상 발생합니다. 이것들이 고대 프로그래밍을 따르는 자동화된 레무리아 선박일까요? 여전히 지식의 화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스터 아카이브를 찾는 일은 여러 정보기관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유출된 예산 자료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보여줍니다. 이는 명백한 목적이 없는 심해 및 원격 지역 탐사에 대한 것입니다. 남극 대륙의 첨단 시추 프로그램은 과학 연구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진행됩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위성 모니터링은 지하 구조물을 탐지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스터 아카이브를 찾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 비밀리에 각국이 경쟁 중입니다. 레무리아 과학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가장 먼저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이 속삭이는 더 어두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마스터 아카이브가 인류가 특정 수준의 발전에 도달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레무리아인들이 대격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후손들이 준비되었을 때만 그들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발견된 시설의 보안 시스템은 이러한 종류의 사고방식을 암시합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견한 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지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정부 탐험, 모든 시추와 탐색, 그리고 암호 해독 시도는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마스터 아카이브는 인류가 준비되었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발견한 기술의 함의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레무리아 지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할까요? 아니면 무기화하여 스스로를 파괴할까요? 어떤 대격변보다도 철저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와도 다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레무리아 존재의 증거는 더 이상 단순히 묻힌 유적이나 고대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적이며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음모론이 더 이상 통제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출, 내부 고발자들, 그리고 민간 연구자들이 퍼즐의 조각을 맞춥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의 순간에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문제는 레무리아에 대한 진실이 결국 대중에게 알려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완전한 정보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지구상의 첫 번째 첨단 문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만 년 차이로 말입니다. 우리가 발견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기술들이 이미 고대 조상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정부가 우리에게 75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는 그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원시적 시작에서 현대적 정교함으로 이어지는 인류 발전의 서사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적 신화 속에 말입니다. 우리 이전의 첨단 문명이 흥망성쇠를 겪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현재 문명은 인류 업적의 정점이 아니게 됩니다. 단지 가장 최근의 시도일 뿐입니다. 그것은 레무리아처럼 우리도 멀리 추락할 수 있다는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한 열정으로 그 진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류 과학과 역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정당성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유사 과학적 사고가 급증할 것입니다. 레무리아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적 해석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대 과학을 거부하고 고대 지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파괴적일 것입니다. 한 형태의 무지를 다른 형태의 무지로 바꾸는 셈입니다. 이상적인 대응은 이 새로운 지식을 역사와 과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신중하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레무리아인들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첨단 기술이 문명을 현명하게 만들거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레무리아인들은 알려진 위협에 3000년 동안 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겸손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레무리아 기술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끝내고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는 자유 에너지입니다. 질병을 없애고 건강한 인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의학적 발전입니다. 기아를 끝낼 수 있는 농업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현재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들은 또한 무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를 작동시킬 수 있는 동일한 에너지 시스템이 도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동일한 유전 공학 기술이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일한 공명 기술이 대규모 정신 제어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음모론이 비밀 유지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타당했습니다. 1940년대의 인류는 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막 세계 대전을 끝내고 핵무기 경쟁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 레무리아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재앙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현명해졌을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서로를 착취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생존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음모론은 너무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결정이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레무리아의 계산이 정확하다면 다음 10년 안에 또 다른 근지구 천체와의 조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음모론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지진 활동이 강화될 것입니다. 경고 신호는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비밀리에 건설해온 대피소로 자원을 옮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진실은
최악의 방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패닉과 혼란이 가장 심할 글로벌 위기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진실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레무리아의 경고를 연구하고 우리만의 보존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입니다. 그들의 기술 중 어떤 부분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평가할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는 지식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어려운 대화를 나눌 시간입니다. 음모론은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1947년에 그것을 동기부여했을 선의가 무엇이든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할 정당성이 없습니다. 여전히 비밀을 보호하고 이러한 통신을 감시하며 정보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인류의 최선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무지하게 유지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권력 구조입니까? 그것이 지혜와 신중함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통제입니까? 레무리아인들은 우리에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발전된 문명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숨김으로써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출과 소문, 그리고 힘든 연구를 통해 레무리아에 대해 알게 될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환상으로 왜곡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대 과학이 배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무리아인들은 발전했지만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생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경이로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보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하려고 했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우리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을 맹목적으로 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발전한 문명이 아니라 현명한 문명을 건설함으로써입니다. 그들이 경고한 위협에 대비함으로써입니다. 5만 년의 어둠 속에서 그들이 보존한 유산에 합당함으로써입니다. 잃어버린 레무리아 대륙은 더 이상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밀들은 숨기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인류는 다음 대격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구 고고학 기록의 또 다른 층이 될까요? 우리 이후의 문명에 의해 발견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당장은 그 선택이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합시다.